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대역사가 큰 그림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전문 인력이 현지로 파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며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니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도 이전을 돕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새 수도를 건설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의 자카르타를 경제 중심지로 유지하고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을 행정수도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 롤모델로 한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택한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도 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한국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한국행복청이 수도 이전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파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인 사업에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쏟아온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등 민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뢰를 쌓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자카르타에서 신남방 정책을 선언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성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역사상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행정 수도 조성 노하우까지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보며 씁쓸해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와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과거 식민 지배자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일본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은 96%가 넘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최근 인도네시아가 급속히 한국과 가까워지자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언론은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도 이전을 하려다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다.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칼리만탄 섬은 오랑우탄 서식지로 열대우림 지역이 파괴될 수 있다 등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 이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대한 비즈니스를 두고 다시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약 4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전 비용 중 19%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제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40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지난 1월 자카르타를 방문해 조코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수도 이전이 본격화될수록 인도네시아판 세종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어드밴티지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